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다수결로 뽑는 정도로는 부족하군요. 절차와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별별 절차와 방식이 빼곡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투의 규칙이에요. 하나라도 삐끗하면 힘들여 뽑은 관리인이 전사합니다. 전투잖아요. 규칙을 어겼잖아요. 날아가는 겁니다. 긴장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소리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단계, 정당한 소집권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정당한 소집권자 누굽니까?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입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이 있는 경우는 관리인이 소집권자인데요. 이 경우는 아주 복잡한 경우일 수가 있어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가 1000명이라면 200명을 모아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200명,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사람들을 설득해서 간신히 200명을 모으면 첫 단계는 통과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비정한 데스매치라고 했잖아요. 오피스텔한테는 가만히 있을 일이 없습니다. 소집에 동의했다는 200명의 명단을 살피겠죠. 그리고 흠을 찾아낼 겁니다. 1000명 중 200명이면 5분의 1. 흠이랄 게 있을까요? 네. 까딱 실수하면 관리인이 날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까딱 실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발이 닳도록 쇼핑몰 101호부터 1000호까지 찾아다니면서 간신히 200명 소집 동의를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201호 올리브영 사장님은 집주인이 아니고 임차인이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올리브영 사장님 한 사람의 동의가 날아가고 관리인도 날아갑니다.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전투규칙을 수록한 문서가 집합건물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3조 4항입니다. 33조 임시관리단 집회 제4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임차인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도 동시에 투표할 경우에만 임차인의 투표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올리브영 사장님 투표도 유효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불이의 예습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24조 4항인데요. 법조문을 살펴볼게요.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제4항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말이 이겁니다. 관리인을 뽑을 때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가게 주인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면 점유자의 투표는 무효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제대로 긁으셨어요. 하지만 방금 긁으신 다리는 남의 다리입니다. 분명히 점유자도 투표권이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거 잡아떼기입니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의혹이군요. 아닙니다. 지금도 맞고 그때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관리단 집회 소집 이야기입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을 선임, 해임하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점유자도 투표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할 때는 임차인에게 기회가 없지만 소집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뽑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소집 동의한 200명이 모두 구분 소유자였다면 이런 경우라면 소집권자의 흠은 없겠죠? 네, 날짜와 서명 등 일반적인 형식 요건만 갖췄다면 일단 소집권자 요건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분 소유자 200명의 소집 동의를 받아서 정당한 소집권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음으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시간입니다. 집회 일주일 전에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겠는데요? 구분 소유자 1000명이라면 300명쯤 넉넉하게 소집 동의를 얻어서 1월 2일에 관리단 집회 열겠습니다. 한 12월 20일쯤 시간 넉넉하게 통지하면 오피스텔 헌터에게 책 잡힐 일 없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요?
관리단지표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의제를 미리 알려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건물관리 제반사항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정하면 어렵사리 뽑은 관리인이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죠? 전투잖아요. 규칙을 못 지켰잖아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는데요. 관리인이 있어서 직접 소지 통지를 할 때는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지만 관리인이 없어서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 통지를 할 때는 목적 사항을 밝힐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건물관리 제반 사항이라고 정해도 관리는 멀쩡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요. 이거 무리한 해석입니다. 저도 그런 설명을 유튜브에서 본 일이 있는데요. 난감합니다. 어렵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당연하죠. 저희 채널을 보는 이유가 쉽게 설명해주기 때문 아닙니까? 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관리단지표에서 소집 통지를 할 때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한 취지가 뭘까요? 시간을 선물하는 거 아닐까요? 집회에 모이시는 분들이 미리 이모저모 생각해 볼 수 있게 말이죠. 멋진 표현입니다. 그렇죠. 시간을 선물해야죠. 넉넉히 관리단지표에 갔더니 대뜸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쭉 늘어놓고는 찬성하시죠? 이런 식으로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단지표 소집 통지를 할 때는 반드시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예외는 없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혹시라도 집합건물 관련 유튜브에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 보시고 피해를 당하는 분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관리단 집회를 열면서 집회 안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변호사 유튜브 봤더니 처음 여는 집회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도 괜찮다는데요? 이렇게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자칫 어렵게 뽑은 관리인 선임이 무효로 될 수가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 안건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총회 114로 연락주세요.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전문 변호사님들과 함께 완벽한 관리단 집회를 보장해드립니다. 집합건물은 총회 114 집총사입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